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서유럽 하면 한국인들은 막연하게 자유세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번영을 구가한 나라로 여기면서 부러워하지만 지금 그들은 철저히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유럽의 지위 하락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 이후 그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지를 소개하는 명쾌한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발다이 클럽 프로그램 디렉터 치모페이 보라드체프가 러시아 매체 RT에 기고한 글입니다. 약하고 무가치한 서유럽 엘리트들이 유럽을 역사적 쇠퇴로 몰고 있으며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지역이 이제 지정학적 블랙홀이 됐다는 제목입니다. 보르다체프는 서유럽 엘리트들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를 상대할 때 두 가지 주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가장 심각한 도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대치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려는 잠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 불안의 근원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워싱턴의 국내 또는 외교 정책의 혁명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선언된 목표의 대부분은 달성 불가능하거나 실패하더라도 승리로 왜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의 선언된 목표는 미국에 가장 굴욕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이자 동시에 현대 세계 정치에서 가장 기생적인 행위자인 서유럽에서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르다 체프는 수십 년 동안 구세계는 전략적 모성에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세계 군사적, 정치적 중추가 2차 세계대전 동안 산산이 조각났다고 했습니다. 우선 러시아 군대 압도적인 승리로 대륙 군국주의의 마지막 흔적이 파괴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관된 전후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 서유럽은 체계적으로 세계 문제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패배를 피한 유일한 주요 서유럽 강대국인 영국은 약간의 투지를 유지했지만 물질적 자원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행동하기에 너무 제한돼 미국의 힘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태리 같은 국가의 경우 그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미국에 의해 직접적인 외부 통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워싱턴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책은 논리적으로 극한에 도달했습니다. 보르다치에프는 오늘날 서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시스템에서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 지역 전체에서 권력을 가진 진정한 정치가는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종의 대가로 서구 지역 엘리트는 세계화의 혜택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투쟁이나 경쟁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독특한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은 강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서유럽의 세계적 지위는 약점에 의해 정됩니다. 서유럽 정치인들은 종종 이 약점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의 에마누엘 마크롱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프랑스의 마크롱은 나토는 뇌사 상태라면서 유럽이 독자적으로 군비 증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열망이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늘리라는 요구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뿐이라고 보르드체프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는 별개로 수년 동안 서유럽 리더들은 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잠재적 대결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모두 동유럽에서 군사 지출을 늘리고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GDP의 5%를 국방에 할당하라는 워싱턴의 요구에 서유럽 지도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니들이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워싱턴이 요구하는 GDP 5%의 국방비 지출은 별 불만이 없겠네라고 나오면 됩니다. 서유럽 국가의 지도자는 종종 미국의 국제법을 무시하고 국제기관을 훼손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서유럽이 이러한 원칙을 선택적으로 고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년에 유럽 강대국은 주권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불법 침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군만 해도 미군보다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 출격이 더 많았습니다. 2011년에 서유럽 국가들은 무아마르 카다피를 전복하기 위해 리비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카다피를 제거하는 데는 유럽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법 근거가 전혀 없는 테러 제재에도 서유럽이 열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의 행동에 대한 서유럽의 불평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국제협정을 무시하든 인권 문제를 무시하든 서유럽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 설교를 하면서 꾸준히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유럽 강대국들은 워싱턴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불안은 미국이 언젠가 유럽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될 때 외부 지원 없이 그들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정계와 전문가 집단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조차도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없다고 해서 서유럽을 위협하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로다체프는 말합니다. 서유럽 국가에 러시아가 위협을 가한 것도 아니고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국가들에게 발트 국가의 운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로다체프에 따르면 서유럽은 러시아가 왜 적인지도 모르고 그저 지금까지 러시아를 관성적으로 적으로 간주해왔으니 계속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보로다체프는 미국에 대한 서유럽 엘리트의 의존은 침체 원천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역동적이고 격동적인 역사를 거친 서유럽은 세계 무대에서 수동적인 플레이어, 국제정치의 블랙홀로 변했고 지도자들은 익숙한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워싱턴에 대한 의존을 선호하면서 실제적인 책임과 자신들만의 의사결정을 포기해왔다고 보로다체프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잠재적 시나리오가 서유럽 리더들의 현상 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대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키예프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군사적 비축금을 더욱 고갈시키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결국 러시아와 미국 간의 직접 협상으로 이어져 러시아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럽은 아무 목적 달성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더 심각한 문제는 서유럽의 변화 의지 부족입니다. 서유럽의 엘리트들은 워싱턴과의 기생적 관계에 매달려 의미 있는 개혁이나 전략적 변화에 저항합니다. 이러한 마비로 인해 이 지역은 현재 상태에 갇혀 스스로의 미래를 정의하거나 세계 문제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서유럽의 쇠퇴는 외부 위협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의 약함과 안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로다체프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이 서유럽을 지정학적 블랙홀로 바꾸어 독립적인 행동이 불가능하고 세계 무대에서 무관심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